이번에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. 주제 보시죠. 작성 지시하시거나 절대 없어요. 그러면 본 적도 없으세요? 네, 저는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.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, 안 맞아요?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념에 따라서 사례가 아니라 다시 말할게요.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, 안 한다. yes, no, yes, no.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피해 받으신 분들한테 하고 싶은 거 없어요? 네, 조윤선 전 장관 북극 한파 속에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게 됐습니다.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물론 조윤선 전 장관에게 이런 결과가 충격이지만 원래 이렇게 석방됐다가 다시 들어가면은 심리적으로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이제 터널 다 벗어났나 보다 싶은데 이제 다시 예. 또 이제 더 사실은 이제 칠흑 같은 터널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기분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. 그런데 이제 그 1심에서 이제 무죄로 사실은 이 블랙리스트 관련한 부분을 판결을 받았는데 예. 이게 이제 항소심에서 이제 유죄로 이제 판결이 난 겁니다. 그런데 지금 과연 이게 여기서 끝날지 사실은 지켜봐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말고도 예. 지금 뭐 지난번에 그 구속을 피하긴 했으나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 특활비도 지금 수수한 그런 또 의혹이 또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것도 추가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조윤선 전 장관도 오늘 이 건뿐만 아니라 추가될 지금 이제 그 범죄에 따라서는 형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그 상황이라서 마음이 더 어두울 것 같습니다. 네. 앞으로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이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1심과 항소심을 보면서 좀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. 그러니까 1심 보면은 위증 혐의만 유죄한 건데 이번에는 다 유죄가 된 거죠? 1심에서는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관여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한 내용이었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나는 조윤선 전 장관,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정무수석이겠죠.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이런 식의 인수인계를 한 것인지 정확하지 않다,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. 그리고 나머지 객관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1심 판단이었는데 2심에서는 청와대에서 그 캐비넷 문건이 100여 건 정도가 나왔고요. 그 문건 속의 내용이 2014년부터 15년까지 다이빙벨 영화 상영과 관련해서 조윤선 전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라는 식의 관여했다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었었고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 보낸 이메일이 또 나와 있었습니다. 이런 식으로 그 청와대에 나온 문건이 추가 그 자료로 제시가 된 데다가 사실은 이제 박준호 전 정무수석에 대해서 검찰에서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 엄청나게 압력을 행사하면서 사실은 수사를 다시 했기 때문에 이 박준호 전 정무수석이 위증했다는, 그러니까 1심에서 얘기했던 것을 번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었다. 물론 박준호 정무수석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1심에서 위증했던 이유는 그 조윤선 전 장관에게 미안했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했지만 이제 실제 내부를 들여다보게 되면 본인에게 또 다른 혐의가 가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위증했던 것을 좀 번복한 셈이 되었고요. 어쨌든 그러면서 박준호 전 정무수석이 2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좌파 단체의 지원을 배제하는 것과 관련해서 정무수석실에서 계속 담당해야 된다라고 본인이 분명히 얘기를 해줬다. 이런 얘기를 했고요. 또 신동철 비서관의 말도 있었고요.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부족했던 증거들이 2심에서 전부 다 갑자기 유죄를 향해서 모두 합쳐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서 이번에는 이런 판단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. 1심과 2심의 판결이 전혀 달랐습니다. 뒤집힌 판결 설명해 주신 것처럼 박준우 전 수석의 입이 결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. 함께 보시죠. 그러니까 1심 증인으로 나와서는 특검 주서에 민간단체 보조금 TF 설명했다고 나오지만 나는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했는데 항소심 재판에서는 내가 인수인계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. 그리고 항소심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
네, 조윤선 전 수석에게 좌파단체 지원 배제는 정무수석실 담당이라고 내가 알려줬고 내가 1심 때 기억 안 난다 그런 건 거짓말이다라고 했는데 어떤 사실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다가 몇 달 만에 다시 기억이 나는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? 박준우 전 정무수석도 고민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증언과 진술을 번복하기 전에 본인도 피의자로 소환 조사를 받게 됩니다.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박근혜 정부 시절에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압박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분석들도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. 그런 과정 속에서 검찰 입장에서는 이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한 블랙리스트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던 게 1심 재판에서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었을 거고 여기에 대한 증언을 변경하게 된 데는 결국 화이트리스트 등에 대한 수사에 대한 압박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내용들을 사람들은 좀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이렇게 뒤바뀐 진술을 법원에서 어떻게 보면 좀 신빙성이 떨어지게 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. 이번엔 결정적으로 좀 작용이 됐어요? 네, 근데 증언만 예를 들어 바꾼 거였으면 아마 이게 인정을 안 했을 겁니다, 유죄로. 그런데 그거 말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청와대 캐비넷 문건이 나왔는데 거기 이제 실수비, 그러니까 이게 비서실장, 그러니까 그 당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주재 그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나눈 얘기들이 그대로 다 포함이 돼 있었던 거죠. 그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단체를 배제하라든가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 또 그 배제 단체, 그러니까 문제 단체라고 이제 지목을 해서 그 배제한 단체들과 관련한 예를 들어 뭐 보고 문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돼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그 보고 객관적인 팩트들, 문건들과 더불어서 증언이 이제 결합이 돼서 이제 이번에 이제 유죄가 나온 것이고 박준우 전 수석도 증언을 번복하고 싶어서 번복한 게 아니고 이런 명백한 증거들 때문에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청와대 캐비넷 문건 같은 것들이 안 나왔으면 사실은 이제 무죄가 그대로 유지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처음에 이 사건이 이제 조영철 그 형사고발 3부 부장에게 배당이 돼서 첫 재판이 열렸을 때 특검에게 이 부장님,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대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그런 식으로 관여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죄가 되느냐. 당신들이 그것에 대한 법리적인 논쟁을 우리들에게 좀 알려줘라라고 말했습니다.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 매우 사실은 황당해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고 그때 특검 입장에서는 아 이렇게 되면 조영철 부장 같은 경우에는 블랙리스트를 인정하지 않으려나 보다라는 되게 그러니까 걱정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. 그랬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로 관여한 점들이 나왔었고 또 실제적으로 그것이 전방위적으로 전체적으로 너무 심하게 이런 식의 그 압박이 있었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막판에는 이게 좀 변경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게 바로 오늘 판결에서 나왔습니다. 판결에서 재판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정부가 특정 이념이나 정책에 따라서 그 문화 활동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이런 식으로 배제하거나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은 전례 없는 일이고 이건 매우 평등하지 않은 거다. 그 얘기가 바로 이 사건의 핵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, 이종훈 평론가님. 어쨌든 조윤선 전 장관이 1심에서 석방됐었잖아요. 그때 이제 철저하게 부인하는 전략을 썼는데 항소심에서는 전략을 좀 더 바꾸는 게 낫을 뻔했다라는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그렇죠. 그러니까 뭐 그 사이에 이제 사실 뭐 캐비넷 문건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거의 다 나왔었거든요.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인지를 했다면 이제 항소심에서는 이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부분적으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사실은 오히려 형량을 좀 낮추는 쪽에 주력을 했더라면 하는 이제 그런 아마 아쉬움을 그 본인과 더불어서 그 변호인단 쪽에서는 많이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예,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조윤선 전 장관 이번에 실형 나온 거에 대해서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. 항소심 유죄, 군대 2번 가는 심정 꼴이고 다시 귤을 까러 가는 꼴이다. 이렇게 이제 좀 익살맞게 표현을 했고요. 재판부가 1심 약 주고 항소심 병준 꼴이고 만식잔의 극치다. 보복 정치의 희생양이다.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조윤선 전 장관 입장에서는 군대 2번 가는 심정은 좀 맞는 표현 같아요. 네, 180일 만에 지금 다시 재수감이 된 상황인데요. 나와서 집행유예를 풀려났다가 다시 들어가게 되는 형국이고 지금 겨울에 가장 추운 날씨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. 저기 이제 귤 까러 가는 꼴이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게 조윤선 전 장관이 처음 구치소 생활했을 때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귤만 먹었다라고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요. 또 이제 구치소에서 관계자들한테 계속 지금 시간이 어떻냐라고 물어보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증세들을 표현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장관만 2번을 지내고 청와대 수석까지 지냈던 그 신데렐라의 꽃길을 걸었고요. 또 조윤선 전 장관이 걸어왔던 삶의 궤적들을 보게 됐을 경우에 굉장히 좀 어려운 환경들에 노출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나 구치소 생활을 어려워하지 않겠냐.
그리고 대부분 뭐 남성과 여성의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군대를 갔다 왔던 남성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는 적응력들이 좀 있을 수 있는 건데 예.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저런 단체 생활에 대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 터라 아마 조윤선 전 장관의 저런 얘기들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런데 신동욱 총재가 그 제일 마지막에 보복정치 희생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. 그러니까 재판부가, 그러니까 법원이 마치 이제 병주고 약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 재판부가, 그러니까 법원이 마치 그 보복정치를 하고 있는 듯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건 좀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뭐 귤만 먹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래도 전에 한번 해봤으니까 조금 적응이 잘 될까요? 어떻게 봐야 될까요? 네, 그때 1심 때 그 구치소 생활을 6개월 동안 했었을 때에도 사실은 처음에 귤만 먹고 이제 강박 증세까지 보였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지만은 그 이후에는 좀 정상적으로 생활을 했고요. 특히 이제 남편이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해서 접견을 같이 해가면서 심리적 안정을 조금 도모해준 면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때처럼 그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다만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이 블랙리스트 관련된 건만이 문제가 아니고 화이트리스트 관련된 건도 문제가 되고 국정원 특활비 5천만 원 수수한 꼴이 문제가 되는 데다가 이번에 그 조윤선 전 장관하고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얘기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적시했던 게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 이런 걸 인정한 부분이 있거든요.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또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이 조윤선 전 장관에게도 상고심에서 물론 상고심은 이제 형량을 다시 바꾸지는 않습니다만은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죄들이 앞으로 이달 말 정도가 되면 아마도 재판으로 넘겨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걱정해야 되는 지금 타이밍이 온 거가 아닌가 보통 생각합니다. 대법원은 어떻습니까? 1심에서 항소심 바뀌는 경우하고 항소심에서 대법원에서 또 바뀌는 경우 어떤 게 확률이 더 높습니까?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법원에서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률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양형을 10년 했다가 15년 했다가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건 아니라는 거고요. 다만 1심과 2심에서 법적으로 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법적으로 잘못된 것에 의해서 네가 판단했으니 다시 돌려주마라는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. 어쨌든 강박 증세까지 보였던 조윤선 전 장관 이번에는 좀 잘 적응을 하면서 재판에 임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